저는 여러분들보다 아이들 키우면서 실수를 더 많이 했잖아요. 오래 키웠으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실수한 거가 검증이 됐죠.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큰딸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돌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검증도 됐고 채점도 매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쓴 거지 뭘 특별히 뭘 더 많이 알고 잘 알아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식들입니까? 생명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내가 정말 좋은 거를 다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더 줄 게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를 주고 싶다 한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짚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잘 이렇게 짚었으면 좋겠다고 함께 나누고 싶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오니까는 너무나 선생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요? 예. 많이 서본 경험이 없어서 이거 2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학교에 이제 귀한 왕자님하고 공주님들이 학교에 왔어요. 왔는데 얘네들이 학교에 와서도 이제 왕자님은 공주님이에요. 뭐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왕자님은 공주님을 가리켜야 되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 왕자 공주를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집에서부터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을 키워야 되는 선생님이 그렇게 유명하신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애들이 못 듣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학교에 왔는데 처음부터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집에서, 야, 너네 선생님이 그랬냐? 괜찮아, 엄마가 가서 얘기할게. 걱정하지 마. 그냥 학교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가,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네 선생님이 그랬어? 이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이제 선생님이 와서 100마디를 아이한테 가르쳐줘도 아이 안 들어요. 이미 엄마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니네 선생님은 신뢰하지 못해. 엄마가 다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온 아이한테 선생님이 아무리 붙잡고 얘기를 한들, 아무리 얘한테 교육이라고 시켜본들 이미 마음으로 정했거든요. 별로 들어보지 않아도 돼. 우리 엄마가 얘기했어. 우리 엄마가 아니라 그랬잖아. 우리 엄마가 아니라 그랬는데 뭐 이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게 만약에 아이한테 심하게 각인이 됐다면 차라리 학교를 옮기는 게 나을걸요. 왜냐면 걔하고 선생님하고는 이게 안 돼요. 그 아이 속에는 이미 내가 배울 만한 게 없는 선생님이거든요.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 권위가 없어진 게 어디까지 무서운 그거로 엄마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그때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지나면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권위가 얘가 무섭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왔는데, 그러면 그 엄마가 이때껏 얘기해줬던 그 무서운 말이 어느 순간 오래 가지 않아요. 사춘기 때가 되면 벌써 그거가 없어져요. 그러면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선생님 말도 안 들어, 아버지 말도 안 들어, 그렇게 무섭던 엄마 말은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것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웠다. 베스트셀러지요. 그게 왜 베스트셀러가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 때 진짜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유치원 때 안 배웠죠. 엄마의 그 권위 앞에서.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제 여러 층에 이제 엄마들이 와 있잖아. 유치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데, 유치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기회가 좋죠. 이제 엄마만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벌써 다 읽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팁을 드릴게요. 조용하게 앉으세요. 두 아이하고. 근데요,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가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 잔소리가 되면 그 말은 말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분위기를 잡아서, 우리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뭐 대충 이런 데서 그냥 뭐 냄새나는 식당에서 그냥 대충 김치찌개 먹으면서 하는 얘기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분위기 있고 음악이 흐르는 이런 카페에서 조용하게 하는 얘기하고 어떤 게 더 잘 들리던가요? 저만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는데 2,000원짜리 커피도 있고 15,000원짜리 커피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커피가 15,000원, 2,000원이 아니죠. 그 분위기 값으로 우리는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특별히 그게 없지만, 그래서 총각들이 많이 힘들죠. 뭐 그런 과정을 다 지키고 이제 여기까지 훌륭한 부모님이 된 줄 알아요. 우리 빛의 자녀들 학교 부모님들은 다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들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사촌이 없어요. 형제가 없고 사촌도 없고 고모도 없고 이모도 없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지금은 최고의 선생님이거든요. 왜 주희 씨들이 엄마를 따라서 저기가 정해지겠어요. 그렇죠? 보통은 다 아버지의 핏줄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교육은 엄마가 다 맡고 있으니까요. 어느 나라든지 아빠는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엄마는 아이들하고 아이 크면서 해야 되는데, 그 엄마가 무식하면 그냥 애가 무식한 거죠. 가까운 예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8층에서 이제 한 5살 난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교회 사정으로 이렇게 밑에 층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옮기게 됐는데, 그 아이는 조금 자폐기가 있는 아이인데, 아시죠? 자폐기 있는 애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 보통 10배로 뇌 회전 생각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보통의 엄마 아빠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급하다, 저기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막 몸을 움직여야 되고 너무너무 생각이 빨리 도니까, 근데 그걸 엄마가 이해 못 해주니까 그냥 괜히 혼내고 그죠 이러는데, 그 아이는 엄마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아이인데, 조금 그런 아이였는데 8층에서 2층으로 내려갔는데, 늘 얘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8층을 자기가 눌러가지고 왔는데, 그날부터는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2층으로 이사 갔어.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8층이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5살 난 애기하고 엄마하고 극렬한 싸움이 일어났는데, 아이는 땀을 빠질 흘리면서 막 악을 쓰면서 이 엘리베이터에서 큰일 난 거예요. 8층을 가야 되는데 엄마가 아니라고 하고 자꾸 2층을 누르니까. 그런데 2층에서 막 우는 소리가 나고 굉장히 요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기는 이미 이 수준을 넘었어요. 막 온 얼굴이 다 빨갛고 땀으로 다 범벅이 됐고, 엄마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 우는 아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엄마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걔 손을 붙잡고, 그럼 네가 가고 싶은데 어디가 8층이라서 8층을 누르고, 걔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8층을 눌렀어요. 그리고 8층을 갔죠.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것 봐. 8층에 아무도 없네?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랑 선생님은 어디 있지? 아무도 없네. 왜 아무도 없을까? 그러면 아까 엄마가 말한데 2층 한번 가볼까? 그럼 2층 한번 눌러볼래? 그리고 2층을 갔어요. 2층을 갔더니 선생님이 왔구나. 그리고 인사를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얼굴이 풀어져서 끝났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엄마는 2층이라고 애하고 애를 그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울어야 될 일이냐고요. 이렇게 단편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실수를 하거든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왜 얘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그 엄마가 그렇게 싸움을 할 때는 그 엄마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어요. 빨리 예배도 가야 되고 애는 말을 안 듣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애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를 내 한계로 늘 규정을 짓다 보니까 그냥 엄마 그릇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렇죠? 또 때로는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너무나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엄마 말을 너무 잘 듣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교육학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런 아이는 그 선생님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보면 알지요. 엄마가 늘 기도하면서 아이의 이거를 찾아보면 너무나 무한한 능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사실 잘 두려울 때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로 그거를 해야지 박수 쳐주고 막 이러면 애기는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고등학교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의사가 꿈인 거예요. 의사가 꿈이니까 엄마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아. 의사가 된단다. 그래서 그 꿈을 가졌는데 얘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학생이에요. 그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맨 밑에 있는 동생들 잘 보살펴야지. 그러려면 의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해서 의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를 한다는 말에 온 집안 식구들이 박수를 쳐주고 기뻐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의사가 돼야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의식이 커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요리사예요. 근데 이제 차마 엄마 아빠의 기대를 저버리게 요리사를 하고 싶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만큼 머리가 컸어요. 그런데 얘가 그게 큰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었어요. 근데 얘가 우리 빛의 자녀들 가평 캠퍼스 좋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선생님이 그걸 딱 캐치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 나이에는 꿈이 12번도 변하는 거야. 네가 앞으로 100세를 살 건데 지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망할 거를 생각해서 네 앞으로의 인생 100세까지의 인생을 이대로 버릴 거야? 괜찮아 해. 뭐가 하고 싶니? 어떤 요리가 하고 싶니? 그랬더니 굉장히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있었어요. 차마 말을 못했던 거예요. 아이한테는 늘 부모가 엄마가 늘 대화를 가지면서 그 통로를 갖고 있어야지 진짜 아이가 원하는 게 뭐지? 잘하는 놈, 뛰어난 놈을 뛰어넘는 게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놈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건데 얘는 벌써 구체적으로 자기는 아프리카 멕시칸 쪽 이런 음식을 하고 싶다 그러고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그것까지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가평에 있으면서 간혹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왕자님 공주님만 키우다 보니까 쓴소리를 못해요. 잔소리를 못해요. 그리고 잔소리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거 치우라고 얘기하는 내가 치우고 말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 오니까 학교에는 이제 또 다른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평에서 굉장히 악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는 괜찮다고 하는 거를 저는 밤마다 점호를 해야 되니까 방에 들어가서 침대 이거는 잘 해놨는지 아니면 머리카락은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해야 되니 얼마나 싫겠어요. 듣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잔소리를 자꾸 하면은 잔소리가 돼서 안 돼요. 근데 저가 혼자 잔소리 하는 걸로 끝낼게요. 엄마들은 잔소리하는 엄마가 되면 절대로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봤다가 정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모았다가 조용하게 걔가 좋아하는 어디에 데리고 가세요. 가셔서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분위기가 잡히면 걔 요즘 똑똑한 애들 다 알아요. 엄마가 왜 안 하던 일을 하지? 뭔 일이 있는 거야? 생각을 하지요. 그때 조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죠.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잔소리하는 아빠가 아니라 쓴소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엄마 아빠가 돼야 돼요. 그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머 이거 안에서 양말을 왜 이렇게 벗어났어요? 어머 그거 좀 넣어주지. 그거 설거지 귀양 한 거 좀 닦아놓지. 그러면 안 하고 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두고 보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모두에게도 다 통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기본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중동 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인이 칠면조를 키웠는데 어느 날 칠면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칠면조를 많이 닭보다 조금 큰 거니까 이제 칠면조를 이렇게 많이 키웠는데 한 마리 없어지니까 아들이 아버지 칠면조를 한 마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칠면조를 찾아야 된다 했더니 이렇게 많은 것 중에 그거 한 마리 잊어버린 걸 뭘 그걸 어디서 찾겠냐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양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칠면조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낙타를 잊어버렸어요. 또 아버지께서는 칠면조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서는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칠면조를 찾아야 된다고 칠면조를 찾으라 그럴 때 왜 칠면조를 안 찾았냐고 칠면조 처음 작은 칠면조 한 마리를 잊어버렸을 때 그걸 관리를 잘해서 열심히 찾았으면 도둑이 안 들어오죠. 이 집은 들어와도 안 되는 집이죠. 꼭 찾아내고야 마는 집이니까 칠면조 한 마리도. 그런데 칠면조 한 마리를 안 찾으니까 그 다음에 양도 잊어버리고 낙타도 잊어버리고 그때는 딸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본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우리 인생 도처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더 말할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부터 가르쳐주면 되는 거를 안 가르쳐주면 나중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 제일 안전한 데가 여러분의 엄마의 품 안이에요. 엄마 말 다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이들한테 찾아갈 수가 없어서 엄마를 줬다면서요. 그냥 하는 얘기로. 그것처럼 지금 엄마의 품이 가장 안전한 데인데 거기서 가르쳐야죠. 거기서 매를 들어야죠. 거기서 고생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괜찮아 됐어 너무나 귀해서 뭐 필요해 뭐 사줄까 그거 엄마 아빠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애들한테 어제 매일 놀아주지도 못하고 아빠 매일 놀아달라고 그러고 엄마 이거 해달라 엄마는 늘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걸로 사줄까 저런 걸로 마음을 달래줄까 이러면서 아이한테 인기 투표를 얻기 위한 제스처는 여러분들 안 쓰고 계세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품 안이 제일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도 맞아봐야 되고 당해도 봐야 되는데 거기를 떠나면 이제 학교 가서 당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길이 없어요. 늘 엄마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지대를 놓치고 그냥 그 좋은 자리에서 다 아이만 옳다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속상하고 화나는 거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엄마가 아이 앞에서 선생님 흉보는 건데 저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제 그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가면 그때는 발을 찢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텐데 이제 권위가 다 떨어져서 그 어렸을 때 성립 만들어 보지 권위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큰 거 작은 거 참 요번에 우리 가평 캠퍼스에 국민학교 2, 4, 6학년 이렇게 나눠서 1, 3, 5학년 이렇게 왔는데 제가 젓가락질하는 거를 2, 3, 6학년 큰애들한테 가르쳤는데 젓가락질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교회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제가 10년 동안 젓가락질을 가르쳐도 못 가르치던 거를 가평 캠퍼스 하루 갔다 와서 젓가락질을 고쳤습니다. 어머 그랬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냐? 그 부모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찾아온다고. 그런데 대통령 너희들이 이제 큰 사람이 돼서 백악관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굉장히 높은 고위직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고 한국 요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해야 되는데 젓가락질을 못 해갖고 이렇게 잡고 하면서 하면 얼마나 우습겠어? 그러면서 젓가락질을 다 해보라고 젓가락을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얼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 먹는 걸 했는데 의외로 못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해야 돼. 왜냐면 대통령하고 앉았는데 젓가락질 못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창피하지 않겠어?
선생님이 대통령하고 식사를 했거든 했더니 눈들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하고 식사를 했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쌍대에 있었잖아. 그런데 선생님도 너희들만한 나이에 대통령이랑 같이 식사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같이 앉을 자리가 있었는데 했더니 애들이 어머 선생님이 달라 보이는 거야. 이때까지 가평에 있는 선생님이 그냥 그러려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하고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기가 대통령과 식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긴 거예요. 선생님도 식사를 했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얘가 집에 가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젓가락질을 해야 되겠노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생활예절과 이거를 가리키면서 그런 예를 많이 들지요. 그냥 생활예절을 그냥 가리키면 잘 듣겠어요. 그죠? 이런 생각들 해요. 아, 영어 단어 하나 더 배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면 되지. 저거 뭐 필요한 거라고. 그렇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먼저 된 거는 큰 거에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은 몸짓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고 작은 태도에서 그 사람의 태도가 나타나고 인품이 나타나는 건데 품격의 품자가 입구자 3개 쓰잖아요. 그죠? 말을 어떻게 하는 걸로 품격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학교 아이들 욕 못해요. 욕했다가는 큰일 나죠. 손 함부로 주먹 이렇게 나갔다가는 큰일 나죠. 요즘 티네이저 아이들 욕을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손 아무데나 올라가요. 우리 가평에도 처음 오면 그렇게 해요. 그거를 가리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가평의 선생님들만 힘든 건 아니고요. 여기 사실 서울 캠퍼스에 어린아이들부터 가리키는 선생님들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그죠? 가리키라고. 자기네 부모님은 인기 투표 얻느라고 그냥 잘해주고 선생님 와서 쓴소리만 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이제 어쩌다 와서 학부모가 어쨌다 저쨌다 얘기하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우리 딸이라 그러면 그만둬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 배로 낳는데도 가르치기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낳지도 않은 애를 맡겨놓고서는 잘 가르치라고 그러고 이러면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거 한번 좀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 엄마 생각하고 뜻이 다르다고 와서 뭐라고 하면 손을 탁 놓고 싶어요. 그날 우는 선생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너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지만 인간적인 이런 관계로 해서도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리고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그러면 그 자식이 이쁘겠어요? 솔직히 이 얘기는 저밖에 할 수 없어요. 안 이뻐요. 진짜 안 이뻐요. 그냥 이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하려면 소중하게 여기는 엄마, 그 왕자님, 공주님들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나도 왕자님, 공주님 같이 키워야 되는데 엄마가 선생님을 시녀로 알고 무수르 정도로 알면 그런 밸류가 높은 교육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인간적인 걸로만 하더라도 학부모 선생님들한테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내 아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이라면 그게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좋은 장난감 사주고 남들이 안 가는 여행 시켜주고 이런 걸로 엄마 아빠가 점수가 많이 딸 수 있어요. 많이 따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오래 못 가지요. 그런데 제 경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우디에서 올해 한 29년을 살았거든요. 살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들 키우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1998년도쯤에 나왔을 거예요. 대단했죠. 그 영화 벌써 나오기 전부터, 개봉하기 전부터 뭐 세계가 다 흔들렸어요. 그 영화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대요. 작은 애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영화관이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왜냐, 영화관을 갖게 되면 남녀가 같이 있어야 되고 이제 풍기문란해진다 그래갖고 거기 법은 아직도 영화관이 없는데, 그럼 이 타이타닉을 어디 가서 볼까? 근데 마침 남편이 인도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인도가 영화가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 출장 가는데 우리가 따라가서 사우디에서 뭐 크게 멀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영화를 타이타닉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묵고 아빠는 그 일을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갔다가 오면 이제 인도가 이렇게 배춧가리 같이 이렇게 길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었는데 이쪽에 아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갔다 오면 충분하다 시간이. 그리고 이제 티켓을 미리 호텔에다 얘기해서 10배를 더 주고 샀어요. 10배를. 인산인해예요. 그 타이타닉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표를 사러 왔는데 진짜 그거 가관이었어요. 발 디딜 틈이 그냥 인산인해예요. 무슨 대단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표도 못 사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호텔에다 얘기해서 10배를 더 주고 이제 표를 샀는데, 그래서 표를 사고서 아빠는 이제 거기 출장을 갔다 오기로 했는데, 이 비행기가 로컬 비행기여가지고 도메스틱이어가지고 사람을 많이 태우느라고 이렇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하고 얘기가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표는 사놓고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아빠가 그 예정된 시간에 못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우리가 못 가나? 어떻게 조금 좀 그랬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팔을 구르고 있는데 문을 누가 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무슨 이만한 편지를 이렇게 메시지 종이를 주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하늘에서 온 거예요. 아빠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식구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있으니 기다릴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 나라를 왔는데 특별히 그 타이타닉을 보고 그러겠다고 왔는데 이거 아빠가 안 가면 안 되니까 아빠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 가지 궁량을 했나 봐요.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말이 통할 것 같은 스튜어디스를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스튜어디스가 웃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형편인데 이거를 지상으로 텔렉스를 좀 보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영화 보겠다고 그거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대한항공 타면서 그거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기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했더니 문장을 가장 짧은 문장으로 해서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그걸로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티켓을 카운터에다 놓고 가라는 것만 있었어요. 한 장을 놓고 가서 영화를 봤어요. 자, 이게 영화 타이타닉 본 거 하나로 끝나지 않겠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아빠는 못할 일이 없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아빠로 각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빠는 성공한 거예요.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우디에는 하이스쿨이 우리 딸 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였는데 미국을 가게 돼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우디가 머니까 유럽에 들렀다가, 비행기가 유럽에 들렀다가 사우디로 오는 비행기인데, 불란서에서 내렸는데, 파리 공항에서 내렸는데 거기서 얘가 지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티켓, 돈, 신분증,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신분증을 고등학교 1학년 애가 혼자서
불란서 공항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울어야죠. 기가 막히잖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비행기 이렇게 옮겨 타는 그거였는데, 그랬는데 그때 생각이 우리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아빠는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안에서도 여기 지상으로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아빠라는 생각이 늘 아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했더니 이때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눈물이 나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혼자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고 나서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보면 되겠구나. 돈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전화를 빌려야 되겠다 해서 카운터를 가는데, 이렇게 로스트 앤 파운드 있죠. 거기 혹시나 저기에 내 지갑이 있을 수도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대요. 이런 지갑이 있냐 그랬더니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신혜진이라 그랬더니 여기 있다면서 그걸 주더래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거는 좋은 장난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우리 엄마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얘 자라나는 과정이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공하는 거죠. 그거 못하면은요 맨날 징징 울어요. 시집 가서도 울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근데 그게요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주면요 정말 저절로 돼요. 자, 우리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하지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키워지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이 아니라 생각도 근육을 키우려면은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하는 거를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머리 생각에도 근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면면이 보면은 그게 이렇게 착착 이렇게 보여요. 그런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집중할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향이나 그 생각이 정말 남다르거든요. 그거 어느 날 갑자기 강남에 가서 논술 가리켜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하면 논술 저절로 돼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하나 틀린 게 없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아니 왜 고생을 사서 해 그랬는데 어려서 했던 고생은 정말 그게 근육이 되더라고요. 불란서의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와인을 키우는 그 빈야드 농장 주인이 이렇게 어떻게 이 집에는 와인이 맛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포도가 고생을 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포도가 고생을 한다. 어떻게 해야지 포도가 고생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물을 안 준대요. 물을 안 주면 금방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을 안 줬으니까. 그런데 이 포도는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물을 찾아서 이 포도가. 그러면 그 여러 층을 내리면서 땅속에 있는 미네랄, 흙 냄새 이런 것들을 뽑아 올린대요. 그래서 그 와인은 특별히 맛있대요. 하물며 포도나무도 고생을 시키면은 그렇게 훌륭해진다는데 모든 원리는 같지 않아요? 사람도 어려서부터 제대로 혼자 해보는 걸 해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요. 근데다 이제는 그거를 잊기 위해서 손에 너무나 쉽게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 안 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 게임, 그죠? 그리고 일단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커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 말 안 통해요. 어린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요즘 애들이 그죠? 똑똑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대충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 어느 이렇게 대사관 파티가 있었는데
8살 이하는 들어가지 못한 데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엄마가 애기 데리고 와서는 8살 이하는 안 된다고 하니까 얘가 8살인데 얘 9살이라고. 얘 9살이에요. 그러면 그거는요, 정말 평생에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그거는 엄마가 직접 가리킨 거예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가 아이한테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급한 상황에는 이렇게 살짝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구나. 확실하게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그 권위 있는 엄마한테. 아, 지금 전화 보니까는 좀 피곤하고 받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엄마 없다 그래라. 이럴 때는 엄마 없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정확하게 배우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 교육은 투자한 것만큼이에요. 정성, 시간, 또 재정도 무시 못하지요.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사람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내가 난 자식을 사람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키워내는데 엄마들의 노력 없이 그게 되겠어요? 굉장히 이렇게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별로 그 엄마의 모습을 봐갖고는 그 자식들이 그렇게 훌륭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엄마가 있었어요. 너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컸어요. 그 뭐 소문이 날 정도로 아이들이 공부는 잘할 뿐만 아니라 애들의 태도나 이런 게 너무 여러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니까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냐 그랬더니 엄마 얘기가, 저는 밥새끼 잘 헤매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특별히 학벌도 없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새끼를 잘 헤매기려면요, 반찬을 사러 시장을 아이들을 위해서 다녀야 돼요. 그리고 밥새끼밖에 헤매긴 게 없으면 끼마다 아이들한테 식탁을 차려놓고 늘 아이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걸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 엄마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저절로 생기죠. 여러분, 아이들 밥새끼 해먹이기 쉽던가요? 그렇죠? 김밥도 사 먹이고 학원 보내려니까 이 시간 저 시간 시간이 없어서 김밥도 떡볶이도 사서 차 안에서도 먹이고 그냥 얼른 먹고 들어가.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냥 밥새끼 착실히 엄마가 헤매기는 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 앉혀놓고 생선 같이 나눠서 드시면서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요. 아이들 뿐이겠어요? 남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빠가 들어오셨는데 부엌에서 그냥 이제 왔어요. 그런 것도 얘기 안 하는 엄마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늘 아빠가 인사하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은 저마다 집에 방 안에 들어가서 바쁘게 그저 뭐 하는데, 그러면 그 아빠의 권위가 쓰겠어요? 아빠가 오신다 그러면 엄마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문 앞에 뛰어나와서 아빠 오셨냐고, 오늘 수고하셨다 그러고 애들 세워놓고 인사하는 거, 그거 가리키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렇게 대접하는 아내는 그 남자요 세상 없는 양귀비를 데려다 놔도요 그 사람 안 만나요. 그냥 내 가정에 가지, 이 사람이 내가 왕이거든요. 그렇죠? 왕 대접을 받는데 가고 싶지, 내가 머슴 대접 받는데 있고 싶겠어요? 그거는 인간사 중에서 대접을 해야 되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딴 데 가서 대접할 거 없어요. 내 아이, 내 남편부터 대접하다 보면 그거는 저절로 그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고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나눔할 때도 우리 딸 슈퍼마켓에서 그 사진 케이스 그거 훔쳐갖고 온 거 얘기해가지고 그냥 우리 딸한테 혼났는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실수가 많이 그거 돼서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남의 집에 갔다가 놀다 왔는데 손에 금반지가 쥐어져 있다. 그럼 엄마들 깜짝 놀래죠. 어머,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금반지를 가져왔나? 그러는데 주머니 속에 요만한 스티커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거 생각지도 안 하지요. 스티커 하나가 갖고 온 거.
금반지 갖고 온 거는 대단한 건데 스티커 하나 갖고 온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한테는 금반지보다 스티커가 더 큰 거예요. 엄마가 볼 때 금반지가 큰 거지 얘는 금반지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스티커는 진짜 자기가 갖고 싶은 거거든요. 좋은 거. 그거 갖고 왔거든요. 그거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금반지 갖고 오면 큰일 났다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생님 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끝내야죠? 예. 예. 그래서요, 이제 엄마들 이제 다 아셨죠? 이제 오늘 이거 요점 정리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요점 정리를 잘해요.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면 걔는 서울대 가는 거예요. 아니 요점 정리 잘 들어도 요점 정리 잘하면 그 시험에 나오는 게 그건데 뭘 하겠어요. 그 생각하는 그 훈련을 엄마가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질문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요점 정리한 거, 집중한 거. 그래서 오늘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죠? 어저께 그것도 낮에 오늘 이거 하라고 너무 두서없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제 마음속에 있는 기본은 그거예요. 잘 가르치자. 특히나 우리가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자녀들 잘 키워서 사회에 진짜 아름답게 공헌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키우는데 자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더라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면은 교육이 또 끝나요. 노엽고 화나는데 엄마가 하는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대화하고 얘기하고 기다려주고. 아까 그 아이는 엄마가 알고 봤더니 기다려주지를 않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울고 엄마랑 싸우던 애기가 엄마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뭘 하면 이것도 시켜보고 조그만 아이를 영어도 시키고 한국말도 그냥 빨리 해야 되고 또 뭘 하면은 이 장난감도 갖다 주고 또 여기 가면 이것도 좀 갖다 줘야 되고 엄마 욕심에 이것저것 갖다 주면은 빨리 잘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애가 집중을 못한 거예요. 애는 똑똑한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기다려주고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가 있어요. 답안지가 있는 교과서가 있는 거죠. 말씀대로만 키우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가문의 영광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